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아비냐 아난드에 대한 예언을 좀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타로를 제가 한번 올렸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맞았어요, 또. 그래서 제가 올리는 족족이 지금 다 맞고 있는데, 원숭이도 떨어질 날이 있다. 나무에서 떨어질 날도 언젠가도 틀릴 때가 있겠죠. 계속 맞았어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보면은 아비기아 아냔드의 예언이 제가 타로를 보면서 어떻게 풀었냐면은, 맞다, 연말에 좀 그 예언처럼 좀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슈퍼박테리아는 아니고 그냥 좀 코로나가 좀 심화될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비냐 아난드의 그 예언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고, 아비게 아난드는 뭐라고 했냐면 슈퍼박테리아가 나온다고 했어요. 슈퍼박테리아는 뭐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가 아니에요. 그게 뭐 재창궐하고 뭐 그거는 다 예상을 했던 일이죠. 예. 그게 아니고 더 무서운 더 큰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슈퍼박테리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타로를 보면서 그랬거든요. 슈퍼박테리아는 아니고 코로나가 재창궐할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좀 심하지만 한국은 그냥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딱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제가 또 타로로 예언을 했죠. 근데 타로가 또 희한하게 나온 게 그것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제가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가려진 게 없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왕창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설하고 경자년 지나가고 있고 이제 신축년 운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신축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딱히 이렇게 뭐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저는 항상 누가 이런 예언을 했더라, 그럼 그게 맞느냐 틀리냐 요렇게 지금 보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축년도 뭐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경자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경금이 폐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폐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경자면은 자수가 경금에 대해서는 사지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폐 이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한 해가 경자년이에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폐뿐만이 아니고 피부라든지 대장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수가 있죠. 작년 한 해는 또 치아나 이런 문제든. 그런데 신축년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신금이 그 축에 대해서는 양에 해당하거든요. 양도 뭐 그렇게 그 금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토생금 해주고 밑에서 그 다음에 양은 좀 이렇게 안전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아도, 활발하자고 약간 둔화되기는 했어도 안전한 상황을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내년에는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서히 물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코로나 한 가지 견해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운세라는 건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다양한 것을 봐야 되겠는데, 그 보는 기준을 저는 어떤 걸 보고 있냐면은 12운성 있잖아요. 12운성을 잘 보면은 그 달에 그 달이나 그 해의 운세를 대강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운성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2운성표인데요. 인터넷에서 12운성 검색하면은 이 차트가 뜰 것입니다. 12운성표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옆에 지금 제가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요게 12운성이라는 건데, 12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은, 사주의 기초가 되는 게 12운성입니다. 12운성을 잘 안 보는 그 사주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오행의 생각 제한만 봐서 이렇게 사주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중급 단계의 사주에 불과하고, 곧 고급 단계로 올라서면 12운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12운성으로 보면은 그 해의 운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경금을 보자고요. 경금.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경금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그 자년에는 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자년에는 이 경금이 사에 해당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한 해죠.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뭘로 보냐면은 경기로 저는 봐요. 경금 자체를 왜 경기로 보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향이에요. 개인적인 의향이고 다른 데서 하는 말은 아니라서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금을 경기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경금이라는 거는 갑을명자 무기영신인 게 이게 10가지 신 천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갑은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를 하죠. 시작하고 꽃 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는 거죠. 가을이라는 거 결실을 얘기하잖아요. 결실.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풍족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은 때가 이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경금이 어떤 경제라든지 인간 생활의 그 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그 총괄하고 있는 것이 그 경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금도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데 그 신금은 좀 국소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경금이 보다 좀 포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신금은 이제 금이나 보석, 경금은 뭐 철광이라든지 광석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경금이 보통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신금보다는 경금이 어떤 그 경기라든지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여름에 코로나가 좀 잠잠했잖아요. 여름에 그 언제 이게 코로나가 언제 터졌냐면은 글쎄요. 인월부터 한 인월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절태양으로 들어가면서 심화되었다가 장생육 때 제왕 거치면서 코로나가 좀 잠잠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해월이 들어가면 다시 병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심화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그 신축년으로 들어서면 인묘에 해당하면 역시 여기까지도 좋지가 않다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축 자체가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내년 1월이라고 하더라도 인월에 뭐 태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기 면에 있어서도 경기 자체가 양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경금이 축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금은 이제 신금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년에 신축이지만 신금을 보지 말고 경금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경금 자체로 보면 축에서 묘가 되잖아요. 그렇죠? 묘가 되니까 한 절반 정도 보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경기 자체가 절반 정도는 죽지만 절반 정도는 좀 살아나는 양이니까 조금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확 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또 볼 수가 있죠. 뭘 볼 수가 있냐? 갑을 이거는 어떤 목에 관련된 거잖아요. 목에 관련된 것들이 관대와 새에 들어가 있죠. 지금 축년에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농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 내년에 이렇게 보이지. 그 다음에 출판, 교육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출판 쪽으로 좀 활성화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화를 보면은 영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 자년에 있어서는 그 정화를 종교를 보는데 이게 절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들이 그 종교죠. 정화는 특히 기독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특히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집니다. 내년에도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타격을 많이 입겠죠. 그래서 뭐 길가메시인가 뭐 이터널스인가 그것도 릴리즈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양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안정되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좀 뭐 그렇게 그 영화 자체라는 것이 양에 들어있다는 거는 다른 거는 말하자면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양에 들어 있는 거하고 영화가 양에 들어 있는 거하고 좀 느낌이 틀리죠. 영화는 양보다는 차라리 뭐 관대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죠. 밥은 먹고 산다. 응? 영화인들이 밥은 먹고 사는 기간이 내년이 된다 이거죠. 그럼 퇴당했을 때는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이 좀 있었겠죠. 좀 불안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겠죠. 이터널스 같은 경우도 해외 로케 막 이런 식으로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또 안 됐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일들이 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거는 그 경금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경자년에서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홍수잖아요. 예? 중국, 막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산사 때문에 무너지느냐, 거의 막 무너진다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타로 딱 보고 나서 안 무너진다,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맞췄고요. 작년에 임수하고 개수가 정말 걸럭 대왕에 들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경자년에. 그래서 이게 좀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그런데 지금 축년에는 이제 쇠나 반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물이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뭐 홍수나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경자년 때처럼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특히 이 걸록은 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물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이 걸록에 해당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걸록보다는 이제 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까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뭐 망신까지는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쇠는 조금 좋아 보이는 상황이 쇠니까 물로 인해서 좀 좋은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장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 가게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그 뭐 술장사, 뭐 술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이제 타격을 입었던 게 노래방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떤 그것도 수로 보기는 하는데 유흥이나 이런 거 수로 보기는 하는데 노래방은 이제 그거보다는 정화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정화나 밤이니까 병화라고 정화라고 봐야 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절에 해당했으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축년에 우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또 박테리아가 나올 수도 있는지 그 통틀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타로를 신축년에는 어떻게 될지 타로를 볼 텐데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는 어떨지. 전반기인데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뒤집어져 나오기는 했지만 괜찮은 걸로 나왔어요. 후반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초반에 잠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 괜찮게 나온 겁니다. 전반기 후반기 뭐 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좀 안 좋은 카드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판단. 어쨌든 안 좋은 거꾸로 나온 데다가 안 좋은 것들이 뭔가 튀어나오는 거를 의미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슈퍼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잠잠했던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어떤 두 가지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두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두 개는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후반기를 보겠습니다. 후반기 초반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좀 발발을 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좋아진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까의 경우하고 아까 국내 상황에서도 후반기 초반에 조금 안 좋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또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해외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나 비슷하게 돌아가기는 하고 중반쯤에 조금 문제가 대두되는 거는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잠깐 문제가 있기는 하다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물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경기는 과연 어떨 것인가, 그거에 관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그냥 전반기 후반기 안 나누고 그냥 통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상황입니다. 안 좋게 나와서 경기는요. 또 칼이 나왔잖아요. 양쪽으로요.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가운데는 이거는 살짝 진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거하고 이 양쪽 거하고는 매치가 안 됐죠. 매치가 안 됐고 이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뭐 좋게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칼은 무조건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거기다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안 좋다라고 그냥 해석을 간편하게 그냥 하는 편입니다. 세 개 카드가 일치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해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칼, 아까 국내 상황하고 똑같은 게 나왔죠. 칼인데 이거는 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칼이니까 그닥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할게요, 그냥요. 근데 이거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일단은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주 망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하나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돼 있으니까 물결이 위에서 출렁거리고 있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는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다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컵 들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의미를 해요. 이거는 칼이기는 칼이고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내년에도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국내 같은 경우에 중간에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다.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